그래서 어떤 뭐 그 용어를 떠나서 이 전체 지도를 이렇게 판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서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걸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인문학처럼 텍스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발로 봐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 보고 돌아다니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이 출연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그런 전문가는 또 교차 영역적인 교육과 경험에 의해서만 육성되기 때문에 이런 인재 육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우리 시대의 이슈가 예술과 공학의 만남이나 뭐 융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술과 공학 이렇게 예술대학하고 공과대학이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서로 우리 좀 소통을 열심히 늘리자라고 열심히 애를 쓸 것도 없고 실제로 한 20년, 30년 후에는 아마 그런 천재가 나타나는 걸로 아마 이 논의는 끝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은 예술 오리엔티드, 공학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소통하려고 술 먹고 할 필요도 없고 진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이야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레오나르도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비르투오소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대안으로서는 이 기술과 예술과 산업 사이에 소통고의 양과 질을 늘리고 교차적 혁신을 촉진하는 길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차적 혁신이 누가 이걸 이제 중심이 될 것인가 뭐 가지고 한번 잠깐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뭐 국립 뭐 영상 애니메이션 뭐 제작 지원센터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통틀어 가지고 공영 지원센터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예를 들어서 DMC 안에 정통부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 영상지원센터가 있고 또 문광부에서 만들고자 하는 또 영상제작지원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성격의 똑같은 세트의 기자재를 중복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기관이 어떻게 하면은 저쪽하고 우리 쪽하고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비켜나갈까, 이 비판을 비켜나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복 투자가 우리나라에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전체를 이게 이제 그 자체가 이런 그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그 만들어낸 이 센터가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일정한 규모에 의해 가지고 규모로 국가나 공공예산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좀 한 가지 이제 그 결점이라고 할 게 이런 그 공공기관에 사실 우수한 인재가 잘 안 갑니다. 사실은 많은 그 10명의 범죄보다도 한 명의 천재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우수한 인재가 한 명이 안 가고 그 우수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그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일을 하면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유인 책에 막 이렇게 딸려들어가면서 그런 사람들만 가게 되니까 이게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유연성이 부족한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사실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늘 이제 시에서 만든 거라면 시의회에 가야 되고 나라에서 만든 거면 국회에 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국민들의 어떤 문화 향수 기회를 얼마큼 더 늘렸고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렇게 정책의 어떤 방향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증명을 해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많다는 그런 점에 어떤 차이가 좀 이렇게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학 계열의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과대학의 연구소나 아니면 뭐 카이스트 같은 데도 이런 연구소라고 생각되는데 말대로 이제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운집해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창작과 관련된 시스템이 거의 없고 그런 부분에 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작품의 경우도 그렇지만 실제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본 경험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그 대안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작이 처음 아이디어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그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겪어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 없는 게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 전문가들하고 공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내는데 그런 공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소통 능력에 결함이 있습니다. 잘 이렇게 예술가들이 하는 일에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어느 한 부분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몇 년 지나도 서로 소통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뭐 아스타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좀 예술가 몇 명하고 그다음에 공학자 몇 명이 이제 우리 예술가 공학의 만남을 교류하는 촉진을 하는 그룹을 만들어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 상당히 다 역량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물어보면은 술 먹은 기억밖에 없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이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제한 이걸 뛰어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용어가 틀리고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이어주는 미디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계곡이 너무 이렇게 깊어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곳이 대학이어서 대학도 상당히 이제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고 내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에. 왜냐하면 그 안에 세계 지도가 다 있습니다. 예술대학도 있고 의과대학도 있고 공과대학, 문과대학, 뭐 과학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영역이 서로 그냥 이렇게 소통만 잘하게 되면은 여기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한 장소에 다 모여 있으니까. 하지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학들은 전문 영역 간의 표시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 이제 대학들이 어떤 우리나라 제도가 전임 교수가 돼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이 정교수가 돼가서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되는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과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자기 사유화 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패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과하고 잘 안 하려고 들고요. 어떻게 하면은 서로 간에 비슷한가 공통점이 많은 걸 갖다가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쪽과 우리가 다르다는 점을 갖다 말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늘 그냥 이런 부분에서 대학 내에서도 학부제를 시험하는데 또 실패하고 시행하는데 또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단과대학 내에서조차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 힘든 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평가 시스템이 부실합니다. 잘 안 돼 있어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게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미디어 아트 센터인데요. 뭐 나비센터도 그 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위상으로 볼 때는 새로운 예술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아방가르드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일이라고 하는 게 전시와 이벤트를 조직해가지고 보여주고 관객에게 평가를 받고 이것이 미술 잡지에 또 이제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하는 이런 게 이제 주된 활동이다 보니까 R&D라든가 또 다른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관장님 말씀드리면서 이런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여기서 어떻게 맨파워를 키워서 또 나중에 이제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어떤 기관들 특히 뭐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면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범주가 있는데.